부모님도요.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78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783일차고요. 오늘 300페이지예요. 역행자 300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네. 다 읽으려다가 어제 쬐끔 읽고 수다 떤다고, 그쵸? 네, 볼게요. 종종 바보들은 열심히 일하면 사장만 배부르게 한다는 망상에 빠져 적당히 일한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이만큼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 만큼 사장이 돈을 벌 거야. 그러니까 난 적당히 일을 하려고 해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경험이 진짜 내 거거든요. 누구를 도와줘도 내가 경험을 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누굴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경험이다. 그쵸. 나이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이제 뭐, 더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들어가면서 좋은 거는 참 다양한 좋은 경험을 많이 해봤다. 아직도 뭐 해봐야 될 경험들이나 뭐 이런 것도 또 있겠죠. 근데 어쨌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지혜가 얻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경험을 내가 사는 거, 내가 얻어지는 거, 습득되는 거, 체득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경험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해 줄 수 없는데 그래서 뭐 사장이 배부를까 봐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그 일하는 경험들, 그쵸?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적당히 일하는 경우에 레벨업 하지 못하는 것이다. 레벨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있다는 건 돈을 받으면서 학원을 다니는 것 같다. 직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돈을 줘. 근데 학원을 다니는, 내가 경험을 쌓기 위한 학원을 다니는 거나 같다. 리스크는 사장이 지게 하면서 본인은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기회다. 그죠? 리스크는 사장님이 갖고 있는 거고, 난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좋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앞선 두 명의 여성은 직장에 다닐 때 자기 사업처럼 열심히 하며 리스크 없이 사업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쉽게 독립할 수 있었고 손쉽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직장이라는 거 누구 대신이 아니라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 어디 가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 경험으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들을 계속 경험해요. 그래서 3살 이전의 트라우마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어릴 적 그 트라우마 하나로 평생에 좌지우지 되잖아요. 엄청나게 좌지우지 되죠. 그 엄마한테 버려질까 봐 했던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회피하거나 두려움을 억압해 놓거나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할까 해서 그 습관적으로 들어있던 모든 평생의 모든 것들. 그게 어릴 때 3살 이전에 트라우마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어릴 때 경험을 평생 한다. 직장 생활 하면서도 대충 하는 경험이 다른 일을 해도 대충 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한 가지를 봐도 직장 생활을 하던 내 일을 하든 뭐 하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이 엄청 중요하다.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스펙. 무스펙. 그죠? 여러 가지 참 어, 다양하게 참 예시를 들어놓으면서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로 가는 알고리즘 설계를 해서 첫 번째 직장인 그룹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무스펙 그룹이에요. 당신은 취업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을 수 있다. 혹은 20대 초반의 나처럼 완전히 무스펙이라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수도 있다. 이직이나 육아, 휴직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상태일 수도 있다. 배달 대행, 대리기사 등 무스펙 노동을 통해 종잣돈을 모으고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는 상태라고 느낄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 마음을 잘 안다. 이 경우를 취재하기 위해 나는 무스펙 노동 상태에서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세 분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래는 그분들의 사례다. 무스펙 노동 상태에서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네, 사례 첫 번째. 송 사무장은 4년 넘게 나이트클럽에서 무명 밴드로 일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돈과는 영영 멀어진 것처럼 말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쵸? 아무런 스펙이 없었기에 딱 세 가지만 했다. 경제 신문 보기. 강의 듣기, 책 보기였다. 나이트클럽 대기실에서 신문이나 책을 보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비웃기 일쑤였다. 하지만 끝없이 투자를 공부했다. 그러다 마침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사업에서 투자를 거쳐서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다. 이런 분이 송 사무장님의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유튜버 냉철은 고교 졸업 후 체대에 들어가고 보니 세상에는 괴물 같은 육체를 타고난 사람이 많았다. 반면 자신은 특별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심각한 가난에 시달리며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여 누군가가 째려보거나 시비를 걸면 여지없이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 부자가 된 들을 연구했다. 결국 모든 부자들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부를 이루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후 도서관에서 주식 책을 읽기 시작했다. 배달 일을 하면서 1,000만 원을 모아서 주식을 시작했다.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자산 30억을 확보했다. 그는 이제부턴 망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꿈에 그리던 세계 여행을 시작했다. 현재 수백억 대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종잣돈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자산 30억을 확보했대요. 이야, 대단하다. 주식을 가지고. 대단하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냥 뛰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세히 다 알아보고. 그래도 주식 조금 오른다고 했어요. 선생님께서. 예. 그 전망 여러 가지를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주식은 좀 사놔도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당장 팔 거 말고 네. 사실 분들 사시는 것도 네. 알아서 하세요. 제가 하라고 그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그다음에 사례 세 번째.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SNS로 하루에 2천을 벌까? 하루에 2천. 어, 여기 책이에요. 그래서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SNS로 하루에 2천을 벌까? 의 저자 안혜빈 21살에 결혼해 아이 둘을 낳고 나니 24이었다. 이야, 일찍 결혼했다. 그죠? 저보다 일찍 결혼했는데요. 스펙은 없었고 아이 둘을 낳으며 경력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다. 이제 아르바이트는 신물이 났고 제대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때부터 마케팅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브랜딩과 세일즈에 관한 책을 100여 권 읽었다. 1년간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지속했다. 그리고 10개가 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40대 이상의 사람들 틈에 끼어서 모액 강의를 들었다. 그로부터 4개월 만에 돈을 벌기 시작해 월 수입이 500에서 1,000만 원에 이르렀다. 몇 년 후 두 권의 책을 내고 사업체를 키우면서 26 나이에 월 수입 2천만 원을 넘기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야, 젊은 친구들이 대단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예. 야, 26 나이에 월 수입 2천만 원에서 자유로워졌대요. 저는 애 키운다고 정신 없었을 나이인데. 어떤가 대기업 루트, 중소기업 루트와 마찬가지로 무스펙 노동으로 시작한 사람들도 책을 읽은 거예요. 세미나를 듣는 과정을 거쳤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 중에는 정말 그게 다라고 진짜 비결은 왜 안 알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이게 전부다. 물론 구체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부록에 담아두었다. 대부분의 인간은 돈 버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 돈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요, 혐오감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을 때, 돈에 대한 믿음이 안 좋잖아요. 돈은 다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갖고 싶어 하는 건 현재의식, 무의식에서는 내가 엄마 아빠가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았어. 그러면 나도 당연히 안 좋게 되어 있어요. 안 좋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안 좋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당연한 거가 아니라 찾아서 재맥락하는 거. 나는 나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어, 그냥 체면이 당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해서 당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또 원해서 당한 거예요. 전 업에 그런 엄마를 부자 아빠, 삼성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 아빠를 만난 게 아니라서 내가 원해서 됐지만, 근데 이걸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고리를 끊는 거는 내 믿음,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그냥 찾아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찾아서 재맥락하는 거를 해야지만 고리를 재맥락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끊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끊고 싶으면. 그렇죠? 근데 끊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의식 수업을 들으면. 그래서 또 볼게요. 혐오감을 느끼는데 자의식이 가로막기 때문이다. 자의식, 신념,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만 앞의 성공 사례에 나온 사람들은 이미 역행자가 되기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였다. 나는 돈이 없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 라고 인정함으로써 이미 자의식 해체가 끝나 있었다. 돈이 필요하다. 나는 돈이 없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돈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돈이 없다라는 거를 알리면 자존심 상해서 내가 나를 감싸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 나는 돈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나는 돈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의식 수업에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돈이 없다는 걸 또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더 뛰어넘어서는 나는 이미 돈을 벌고 난 뒤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느낌이 있죠. 돈에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써서 내가 사용을 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느낌. 느낌이 중요하다 그랬죠? 느낌. 딱 봤을 때 느낌이 안 좋아. 쭉 내려가서 느낌. 느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네. 해결을 하면은 되죠. 그래서, 어, 어제도 좀 뭐라 그래나 화가 많이 나 있다고 그래야 되나? 어떤 분이 화가 좀 많이 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화가 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좋다 나쁘다 느낌을 봤을 때 좋다 나쁘다 기분 화난 사람 보면 기분 좋은가요? 기분이 좀 안 좋은 느낌이 딱 있는 거예요. 딱 안 좋은 느낌이 딱 있는데 그냥 느끼기 사라져.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화가 났나 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기분 나쁘게, 뭐, 막 이렇게,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좋다, 나쁘다. 딱 봤을 때 느낌이 와. 그냥 좋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어서 그냥 홀랄랄랄랄라 수다 떨고 말아버려요. 근데 느낌이 딱 안 좋다. 딱 바로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확인을 못했을까? 그쵸? 내가 나를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왜 그랬을까? 아, 그래. 요새 보이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도 뭔가 손해볼까 봐 화가 나 있구나. 그 모습도 나도 어떤 때 손해볼까 봐가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이제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 모습도 내 모습이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보면은 다 내 모습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내 모습이잖아요. 거기서 해석까지 집어넣었어. 내 모습이잖아요. 네, 내 마음에 있는 그려진 것을 해석하는 거. 그게 온전히 다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믿어지는 것보다, 아, 맞네. 인정하는 거. 믿는 것보다 인정이 되는, 저것도 내 모습이구나. 이기적인 것도 내 모습이구나. 나 저럴 때 손해볼까 봐 화가 나는 것도 내 모습이구나. 막 잘하려고 하는 것도 내 모습이구나. 다 내 안에 있더라고요.
없는 게 없어요. 내가 보이는 세상에서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게 없더라, 다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우리는 의식 수업에서는 돈이 필요하다를 뛰어넘어서 이미 돈을 벌어서 그것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식 그릿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 돼요. 어쩌다 한번 따라해서 하면은 잘 될 수도 있어요. 어쩌다 됐는데 원리를 몰라. 그럼 또 안 해요. 왜 그런지 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크릿을 하는 시간이 9월 6일, 7일입니다. 네. 어,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함으로써 이미 자의식 해체가 끝나 있었다. 그래서 자신보다 대단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돈을 내고 배우려고 했다. 대단한 사람들을 나는 돈이 없어 돈을 벌어야 돼. 아, 나는 돈을 버는데 자신감이 없어 하는구나. 를 먼저 인정하면 돼요. 아, 자신감이 없어 하는데 왜? 아, 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해서 신념을 안 좋게 내가 했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벌 수 없어라는 게 들어와서 자신감이 없구나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럼 그거를 왜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지도 찾아봐야 되고, 그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되는 거죠. 맥락을 나는 돈 버는데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배운 거예요. 돈 버는데 자신이 없게끔. 내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다른 사람들, 재맥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인정하고 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배우려고 하고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미래 가치에 투자했다. 또한 그들은 의식하지 않았지만 7단계 모델을 따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곱 번째 단계로. 네. 그다음에 무스펙이라 생계가 어렵다면 일단 뭐든지 해라. 무스펙이면 뭐든지 하는데 배달 알바든 일용직 노동이든 뭐든 좋다. 내가 이 일 하려고 대학 간 줄 알아? 같은 헛소리를 내뱉는 건 순리잖아 하는 것이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건 오히려 자의식 해체하는 어떤 방법보다 핵심적인 행동이다. 본능을 역행해야 된다. 본능을 역행해라라는 얘기는 두려움, 불안처죠. 두려움을 역행해서 두려운 거는 두려움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저거 하면은 자존심 상해. 자존심도 두려움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어, 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도 자의식을 해체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켜야 돼, 라는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 해체 그 이상의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좋다. 모든 일에는 나름의 배움과 세상의 이치가 담겨져 있다. 어떤 일이든 좋다는 거예요. 같이 무스펙이면은 자존심 내려놓고 뭐라도 해라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무슨 알바를 하든 뭐 배달하는 일을 하든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찾아서 수입이 없다면 하는 것도 뭐 뭐든지 경험을 해보라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얻었다. 영화관에서 일하면서 기본 매너, 상하 관계, 손님 대하는 법, 동료와 대화하는 법 등 사회화에 필요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심리학 책을 독파하면서 영화관 사람들과 고객의 심리를 배울 수 있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였다. 그러니 개이득, 아르바이트만 찾았다면 그 일을 하는 동안은 정말 시간 낭비가 될 것이다. 적극적인 태도로 무슨 일이든 해보라. 내가 만약 어리다면 할 수 있는 경험은 거의 다 해볼 것 같다. 집안에 처박혀서 2년 동안 창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 평일에 3, 4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다. 저녁에는 대리운전, 마켓컬리 새벽 배송, 쿠팡맨 등을 할 것 같다.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뭐든 배우려고 들면 온갖 기회가 눈에 띌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겸손한 자세로 내가 배우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회가 또 그런 사람들과 마주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어, 기회가 눈에 띌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집안에 있으면 기회가 안 보여요. 다니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 기회도 눈에 띄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 무스펙으로 고생하던 시절 키운 강단이 위기 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고생하던 시절에 키운 강단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 자존심 내려놓고 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큰 위기가 또 항상,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큰 거, 더 큰 거, 또 큰 거에 숙제가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600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걸림돌이 있어요.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한 번 찾아서 와 신난다 끝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위기에 내가 어떻게 또 그걸 넘어서야 그 단계에 더 큰 에너지, 더 단계 넘어서야 돼요. 근데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느끼기, 놓아버리기.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께서도 깨달음이 너무 쉬워서 제가 보니까 저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있었던 시간이 많았어요. 느끼기 제대로 안 해주고 놓아버리면 안 하는 거죠. 근데 느끼기를 바로 해서 그냥 바로 보는 거예요. 제가 제 모습을 그냥 바로 딱 보니까 이게 내 모습을 딱 보면서 내 안에 느낌을 보는 거죠. 딱 보면 딱 사람을 보는 순간 아주 그거는 몇만 분의 1초 사이에, 몇만 분의 1초 사이에 차차착 하고 그냥 촥 가요. 생각이 오히려 더 길어요. 그냥 촥 가요. 그, 저 사람에 대한 판단 분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비교 분석하면서 막 내가 더 못났니, 뭐 어떡하느니 막 너무 빠르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죠. 근데 그 순간에 탁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라요. 그 느낌이 그냥 팍 들어가는 거. 근데 느낌을 또 바로 잡아서 느낌은 두 가지니까. 두 가지 중에 부정적인 것 중에 8개의 가지가 줄을 타고 있어요.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안 좋은 느낌을 딱 보고, 그러니까 두 개로 좋다 나쁘다로 가니까 나쁜 쪽의 느낌을 딱 보고 그냥 느끼기를 바로 내면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는 거. 제가 주말에 이제 저번 주에 가니까 조금 서울 사무실이 이제 조금 그래도 시원해요. 그 이육 사장님이 시야 있잖아. 따님 방에 있는 에어컨을 갖다 설치하고 이제 벽걸이라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래서 사람 적을 때는 괜찮은데 많이 들어오면 좀 더운 경향이 있는데 덥다고 안 가려고 하는데 어제 또 꼬셨잖아요. 좋아진 김에 둘이 신난 거예요. 막 둘이 신나가지고 얼마나 신나하는지 그래가지고 어제 또 왔어요. 잠깐 이제 저녁 때 잠깐 왔는데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먹었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 그래도 사가지고 왔으니 또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체리 주빌리 막 좋아한다고 체리 주빌리하고 막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괜찮아 그래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하면서 네 조절해야 되는데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어쨌든 왔는데 신이 났어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좋을 때 계속 더 좋아야 된다. 더 좋아야 되니까 가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몇 시에 가야 되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차를 몰고 내 식구가 또 이제 5식구가 또 갑니다. 5식구네요. 아기까지. 그래서 또 서울에 오늘 또 이제 가서 교육을 이제 듣게끔 하려고, 이제 가는데, 하여튼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그 교육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한 번 더 듣고 안 듣고의 그 차이가 엄청 질문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또 볼게요. 책과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배움터가 된다. 책을 많이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술을 먹는다면
삶이 변화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아무 생각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끝나고 나서 술을 먹고 그러면은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0%라는 거예요. 공을 차지 않는데 어떻게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 공을 차보지도 않았는데 난 축구할 거야, 축구할 거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을 차봐야 된다는 거죠. 차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의식 수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느끼기 하고 놓아버림. 질문만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질문만 해서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장에서는 좋아져요. 장이. 그러니까 그 에너지 장이 있잖아요. 장이 있어요. 그 장롱이 아니라 에너지 장이 있잖아요. 그 장 안에 들어가면 좋아지는 건 있어요. 좋아지는 게 있는데 멀리 떨어지거나 그러면 뚝 떨어지죠. 네, 떨어져요. 근데 그 자체가 완전히 변형이 되려면 내가 질문을 하고 알려주신 거를 놓아버림을 계속 해야 되는 거. 놓아버림, 느끼기 하고 놓아버림을 계속 하면은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도 생각만 하고 안 했던 것들이 어제부터는 그 느낌 두 가지만 해결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냥 자꾸 생각 찾고 감정 찾고 아우 복잡한 거예요. 단 한 가지거든요. 두려움, 죽을까 봐 해서 발생된 거가 한 가지예요. 그래서 답은 1번. 버려질까 봐. 버려졌다.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공부하고 이해되었던 것 때문에, 아, 이게 뭔가 한 가지의 그 틀에서 다 왜 그런 건지, 왜 뭔가 걸리는 부분들도 사람들한테 걸리는 부분들도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원적인 게, 모든 게. 아우, 제 얄미워. 그것도 내 두려움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 모습이 얄미운 모습을 거기다 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모습에 얄미울까봐, 들킬까봐, 얄미워져서 사람들이 얄밉다 그래서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근원적인 무의식에 그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인 게 두려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순간 딱, 느낌에서 해소를 해버리자. 두 개 중에서. 딱 보고 있죠. 생각 안 하고 감정이, 느낌이 딱 올라오면서 감정이 탁 올라오거든요. 근데 생각이 탁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그냥 느끼면서 없애버려요. 이게 또 왜 올라와? 그 두더지.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두더지 한 번씩 했었는데 돈 집어넣고 하면 뿅 하고 두더지가 올라오면 망치로 꽁꽁 때리면 여기서 퉁 올라오면 퉁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두더지로 막 때려야 돼요. 쿵쿵쿵쿵 막 때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때리면서 넣었는데 그게 내가 느끼기를 하면서 해소하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주시면은 오늘도 굉장히 발전된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어찌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네. 그래서, 아,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8월 다음 주 화요일 날 깨달음 시크릿 입금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다들 가시는 분들 다 좀, 네, 집중해서 네, 입금하시고요. 9월 6일 날, 7일 날 빼시면 됩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